오늘 대법원장의 말에는 헌법에 담긴 뜻, 국민을 위해 같은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법관 증언 문제에 앞서 국민을 처단하려 했던 내란과 법원 폭동 당시 이 사법부의 수장이 이러한 표현이 담긴 입장을 신속하게 내주길 간절히 바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평소엔 그렇게 위세등등하던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수사받고 처벌받을 때만 되면 아프다던 장면들을 우리는 이미 많이 봐왔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지켜봤듯 특검의 수사 역시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를 앞두고 민정수석과 그것도 비화폰으로 수십 분씩 통화했다는 김건희라는 이름은 이제서야 나오고 수계에 이어 중요 임무 종사자들까지 내란죄 피고인들은 줄줄이 석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라가 정상 궤도를 찾아가고 있어 다행이지만 수사와 재판에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필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 시작이 코앞인 이 시점에 주가 조작의 구체적인 혐의들이 하필이면 검찰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4년 가까이 안 된다던 기본적인 수사가 갑자기 이제 와서 된다고 하니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적 요구인 특검의 진상규명에 걸림돌이 되지 말길 바랍니다. 다른 죄도 아니고 내란 수괴 혐의 피고인이 풀려나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이젠 내란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들까지 줄줄이 풀려나면 안 그래도 실망한 사람들이 우리 법조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국민의 정부 시절 1000포인트를 넘어섰고 참여정부 시절 2000선을 넘어선 뒤 문재인 정부 땐 3000선까지 돌파했다가 주저앉았던 코스피가 다시 3000선을 회복했습니다. 4000선 돌파 뉴스도 너무 오래지 않아 전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특검에 출석 요구가 있으면 응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내란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만 6번은 되는데 혹시라도 특별 대우는 없어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전직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현직일 땐 위헌적인 계엄령으로 국민을 극도의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었더니 파면당한 이후엔 무책임한 법기술로 또다시 분노와 스트레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진실 규명도 책임 추궁도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을 자극한 게 사실이고 비상계엄 직전인 11월에도 다시 무인기를 보냈다는 군 내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 일부러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의혹은 일부라도 사실이면 내란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엄청난 문제에 대해 속속 드러나는 정황에도 지금까지 사실상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외환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건 단순한 적폐청산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입니다. 검찰개혁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 수뇌부가 마치 작심한 듯 그럴듯한 얘기를 하며 물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면 안 된다는 얘기, 검사 출신 대통령의 배우자 수사할 땐 왜 못했습니까? 표적 수사 우려에 대한 얘기를 왜 이제서야 합니까? 무엇보다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란 얘기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내란 상황에서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작심해서 얘기하고 직을 던졌으면 사람들의 시선이 지금과 같진 않았을 겁니다. 비상계엄 국면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해명과 달리 실제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을 처단하려던 내란 정부의 2인자. 그가 했던 서로 사랑하고 아껴야 한다는 얘기. 이걸 뭐라고 해야 할지 표현하기조차 어렵습니다.